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국내 항공주가 국제유가 급등과 한진그룹의 오너리스크 여파에도 실적 모멘텀을 앞세워 주가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는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중국 노선의 회복으로 향후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주가는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약세에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신분이었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 위반 논란까지 일으킨 진에어의 경우 항공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고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여파로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주가 지난 금요일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너리스크가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올해 4월 기준 진에어의 여객시장 점유율은 국제선이 6.5%, 국내선이 10.6%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진에어가 운항을 멈추게 되면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허 취소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탄한 실적 모멘텀도 항공주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요소입니다. 진에어는 지난 1분기에 매출액 2,79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31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56%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 노선의 매출액이 각각 34% 그리고 30% 급등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그룹 리스크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세영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11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2,47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상승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가며 장중 2,483.85선까지 올라섰다가 소폭 하락하며 2,470선에 안착했는데요. 밤사이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자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조성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키오증권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인은 4,180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990억 원, 기관은 1,85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55% 상승하면서 2,477.71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날 3% 넘게 급락한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11일 북미 정상회담 일정 확정과 뉴욕 증시 상승 랠리 등 호재가 겹치며 1% 이상 상승해 860선을 넘어섰는데요. 이날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1,005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인 기관이었습니다. 전날 898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한 기관은 하루 만에 사자를 외치며 급락한 코스닥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05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개인은 161억 원, 기관은 153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29% 상승하면서 865.93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올해 1분기 실적 호조세를 보인 증권주가 3.81% 오르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의료정밀과 섬유의복, 운수창고, 비금속, 그리고 종이목재 등도 2% 이상 올랐는데요. 반면에 전기가스와 전기전자는 유일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00원 내린 51,300원에 마감했는데요.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 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반해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물산, KB금융,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맥스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NH투자증권, 삼성 SDI, 현대제철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NC소프트와 삼성 SDI, 현대제철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와 NC소프트, 롯데쇼핑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카페24, 메디톡스, 위메이드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스튜디오 드래곤, 제넥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펄어비스와 바이로메드, 신라젠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파라다이스와 카페24, 위메이드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동의 불안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미 증산 우려감이 유입된 결과인데요. 베이커 유주 시추 공수가 지난주보다 10개 증가한 844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미국의 하루 평균 산유량은 1,070만 배럴을 기록하며 2016년 중반보다 27% 증가하는 등 미 증산 우려감이 지속된 결과 유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도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 약세로 장중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유가는 0.92% 하락한 70.7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일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고 이날 발표된 수입 물가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세인트루이스 연준 의장이 물가 상황과 고용시장 상황 그리고 다른 요소들은 추가 금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주장한 결과 금리 인상 우려가 약화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발표에 따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점도 증시 상승을 견인한 요소로 보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개혁을 발표하며 약값 하락을 시사하자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반등 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호조적이었는데요. 5월 미시간대 소비채도 지수가 98.8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37% 상승하면서 24,831.17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03% 내린 7,402.88포인트, 마지막으로 S&P 500지수는 0.17% 상승하면서 2,727.72포인트로 장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범유럽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11일 유럽 증시에서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유럽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1% 오른 392.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으로는 1.4% 올랐는데요. 7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3월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이탈리아 정치 상황에도 주목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회의적인 극우 정당들이 연립정부 구성에 나서면서 이탈리아 증시는 전날 1% 급락했지만 이날은 0.5% 반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0.31% 상승했습니다. 7,724.55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07% 하락한 5,541.94포인트,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7% 하락하면서 13,001.24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4.02% 상승한 2,482.88포인트로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35% 상승한 870.28포인트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0.39% 하락한 51,100원의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으로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포스코는 1.4% 상승한 36만 3천 원의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00원 상승했는데요. 현재가 23만 8,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역시 빨간불 켜지면서 0.49% 상승한 6만 1,6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데칠성은 1.42% 파란불 켜지면서 전일 대비 2만 5천원 하락한 59만 2천원에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현재 1.4% 상승한 36만 3천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오토핀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원 상승한 22만 2,1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0.98%로 빨간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200원 상승한 25,55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1.51% 오른 22,2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M은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으로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현재 전일 대비 10원 오른 7,200원의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J ENM 종목 역시 0.67%로 빨간불 켜주면서 21,550원의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홈쇼핑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17만 6,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 전일 대비 0.37% 오른 54,800원의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50원 상승한 현재가 32,8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프존 유딘홀드스와 솔브레인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는 모습으로 장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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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진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에 힘입어 전일 대비 13.55포인트 오른 2,477.7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008억 원어치 사자를 사들이면서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이날 상당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의료정밀이 4%대 상승했고 증권이 3.8% 올랐습니다. 섬유의복, 운수창고, 비금속 광물, 종이목재, 건설업, 금융업 등이 1%에서 2%대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 전기전자 등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58% 내린 51,3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35% 상승한 86,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0.66% 오른 15만 3천원, 셀트리온은 0.39% 상승한 2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1분기 양호한 실적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CJCGV는 1분기 중국과 터키 법인의 깜짝 실적에 주가가 7.84% 오른 7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진에어는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주가는 7.33% 오른 32,950원을 기록했습니다. 한섬 주가는 9.72% 오른 35,6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였으며 실제 이익 성장률은 41%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우선주는 해외 법인의 양호한 성과에 1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하면서 전일 대비 5.35% 올랐습니다.
반면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한국전력, 신한지주 등은 하락했습니다. NC소프트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신작 출시 지연 소식에 전일 대비 4.18% 떨어지며 33만 2,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계양전기 우선주, 덕성 우선주, 대원전선 우선주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은 각각 618개, 206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865.9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이 각각 151억 원, 165억 원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은 108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락문화, 기타 서비스, 운송, IT 하드웨어 등이 3%로 상승했습니다. IT 종합, 금융, 제조, 통신방송 서비스도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1% 하락한 반면 신라제는 4.94% 올랐습니다. 메디톡스, CJENM, 나노스,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제넥신 등은 상승했고 HLB는 3.73% 하락했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나노스는 전일 대비 16.53% 오른 7,05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 나노스가 기업 부실위험 선정 기준에 해당된다며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카페24도 전일 대비 6%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텔코는 5.65%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UST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843개 종목이 상승했고 30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 80전 내린 1,069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진에어입니다. 진에어가 최대 주주과 관련 위험보다 실적 매력이 크다는 증권가 평가에 힘입어 11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진에어는 전거래일 대비 7.33% 오른 32,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진에어는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2,798억 원, 영업이익은 55.8% 늘어난 531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오너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여행 수요 강세라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실적 매력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종전대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4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진에어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76% 상승한 33,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YG플러스입니다. YG플러스가 자회사 코드코스메 인터내셔널이 중국 유통업체와 대규모 공급 제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이날 상승세는 YG플러스의 색조 화장품 자회사 코드코스메 인터내셔널이 중국 유통업체 향주춘원무역유한공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1일 YG플러스는 전일 대비 4.7% 상승한 2,450원에 마감했습니다. YG플러스는 춘원과 함께 올해 안에 중국의 주요 유통업체인 600여 곳에 인접하고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과 타오바오에서도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어서 YG플러스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플러스 현재가 전일 대비 2.45% 하락한 2,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SK증권입니다. 증권주가 11일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히 급반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SK증권이 3% 가까이 올랐는데요. NH투자연구원은 2월에서 3월 증시 불확실성 확대로 증권사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1월 호실적을 기반으로 분석 대상 증권사들이 1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 완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것도 증권주를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SK증권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현재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255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하루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 대응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라젠은 최근 공매도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대차 거래 활용 금지를 증권사에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악성 루머가 공매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악성 루머를 통한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대여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본질적인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팩400 파이프라인의 임상 순항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신라젠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현재 전일 대비 0.97% 하락한 7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로 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표 부진이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 완화하면서 미국 증시 끌어올렸었는데요. 이에 아시아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 받았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61.3포인트 올라주면서 22,758.4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미국 주가 상승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상승했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에 투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대만 마감 동향입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98.77포인트 오르면서 1858.9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에 동조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1.15포인트 내린 3,163.2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IT와 통신 분야가 특히 하락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출발 상황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0.23% 상승한 2,483.3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0.07% 하락한 865.2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종이 3.8%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4%에 가깝게 상승폭 키워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대건설이 현재 강세입니다. 6.68%가량 올라주면서 6%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68,600원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4,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동부건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5.42%가량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5%대 중반의 상승세 역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00원 정도 상승했고요. 12,6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건설업종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부토건 종목이 현재 2.62%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범양 건영 종목도 강세입니다. 4.33%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구간 비금속 광물업종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06%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상승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백광소재 종목이 14.7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15%대 가깝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485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3,6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온이 현재 강세입니다. 6.25%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6%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전일 대비 올랐고요. 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석유가 동반 강세입니다. 4.45%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장 초반 가져가고 있습니다. 7,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7만 6천 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아 시멘트가 최근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1% 가깝게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또 가져가고 있고요. 7,5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6만 7,5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가스업도 강세입니다. 1.95%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2% 가깝게 주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강세입니다. 3.55%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1,9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58,4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종목입니다. 한편 한국전력도 강세입니다. 1.96%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2%에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36,45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리 종목도 한편 강세입니다. 1.36%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1만 1,5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강 금속업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거의 2%대 가깝게 올라주고 있는 철강 금속 종목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한금속 종목이 5.19%가량 올라주면서 5%대 초반의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2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56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 ST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4.81%가량 올라주면서 5%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6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4,15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0.39%가량 내려주면서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하락하면서 현재가는 51,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약세입니다. 0.46%가량 주가 내려주면서 0.5%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85,7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0.35%에 하락했지만 하락세 역시 키워가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이었습니다. 카카오 종목 보겠습니다. 1.7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1만 5,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압수수색 악재에 하락하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강세입니다. 0.3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0.5%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종목 함께 하겠습니다. 0.14%가량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71만 8천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금속업종이 현재 강세입니다. 2.32%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업종지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현재 강세입니다. 14.93%가량 많이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91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6,94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형 엠텍이 현재 강세입니다. 6.12%가량 올라주면서 지금은 7%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6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5,64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또한 현재 강세입니다. 4.67%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5%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2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5,14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명전기가 현재 동반 강세입니다. 5.63%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6%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6%대를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원 정도 주가 상승하면서 1,6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부품업종이 현재 강세입니다. 1.1%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엘컴텍이 현재 강세입니다. 10.83%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29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06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제형솔루텍이 현재 강세입니다. 7.14%가량 올라주면서 7%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재룡전기도 강세입니다. 5.81%가량 주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3,6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주들이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1.83%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까운 상승폭 역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우원개발 종목이 현재 강세입니다. 9.31%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8,33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KCC건설도 강세입니다. 6.61%가량 주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75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12,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락세 큰 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인터넷 업종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0.91% 가깝게 내리면서 1% 가까운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카페24가 약세입니다. 1.59%가량 내려주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만 9,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Y커머스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41%가량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1%대 중반의 파란불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4,54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CJ ENM이 약세입니다. 0.22%가량 하락하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89,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강세입니다. 0.1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8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65만 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M 종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0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역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88,4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이 554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4억 원, 437억 원 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이 289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6억 원, 기관은 28억 원 팔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선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재 825계약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752계약 팔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76계약 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 제시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빅서프라이즈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라는 제목입니다. 리포트는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1분기 거둔 실적의 내용부터 한번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집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3,044억 원, 영업이익은 118억 원으로 DB투자증권의 추정 영업이익과 컨센서스 영업이익 80억 원을 상회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비디비치 브랜드를 비롯한 화장품 실적이 예상보다 호조를 띠면서 국내 브랜드 부문 원가율이 하락했고 전사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네, 패션 기업들의 체력 개선으로 1분기 의류 내수 기업들의 실적 흐름이 평균적으로 한 자리 중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작년에 이어 기저효과가 지속해서 부각되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의류 사업도 수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자기자본 이익률이 2에서 3%대에 머물러 있다가 화장품이라는 성장 동력 더하면서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증가는 비디비치가 대부분 기여하면서 이익의 60%가 화장품 사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 이익률의 개선 추세로 적정 밸류에이션 재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놓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화장품 사업의 비중 증가로 분기별 이익 추이가 과거보다 안정적일 수 있고요. 세계적인 색조 ODM사 신세계 인터코스와의 시너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신세계가 갖고 있는 H&B 채널 등 화두가 되는 유통사의 입점을 통해 브랜드 입지를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매력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화장품 사업을 포함한 국내 브랜드 부문의 이익 추정치를 리포트는 상향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상향 제시했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고정을 시키되 화장품 사업에서의 이익 추정치 상향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기자본 이익률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요. 매력 또한 급부상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재가 전일 대비 2.5%대 상승한 1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리포트인데요. KTNG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흔들린 실적 회복은 언제? 라는 제목인데 올 1분기 내수와 수출 모두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던 KTNG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KTNG의 1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9.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환경이 비우호적이었기 때문인데요. 1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예상되었다라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KTNG의 단독 매출액은 내수 담배 매출액이 5%대 감소했습니다. 전자담배의 빠른 시장 침투와 담배의 지연 감소로 인해 기존 담배의 판매량이 10.7%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1분기 기존 담배 점유율은 61.7%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전 분기 대비로는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분기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약 1.5억 갭이 점유율은 10에서 12%로 추정됩니다. 수출 담배 매출액은 44.1% 감소했습니다. 1분기에 중동의 유통을 담당하는 알로코자이와의 수출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중동 지역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중동 이외 지역인 신시장에서는 캡슐 담배의 판매 호조로 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KGC는 에브리타임, 천록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와 홈쇼핑 온라인 채널 호조, 수출 급증 등으로 매출액 15.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KTNG의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KTNG의 이익에 영향 주는 변수는 담배 수출과 전자담배 판매량입니다. 담배 수출은 중동 주요 수출 지역의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알로코자이와의 수출 협상 완료와 신시장 개척 효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KT엔진은 5월 초에 릴과 핏의 전국 주요 47개 도시 판매, 그리고 4분기에 전국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릴 업그레이드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핏의 익스텐션으로 인해 전자담배 시장을 공략할 전망이라는 점까지 호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담배에서 핏 점유율은 17년 2.8%에서 18년 21.6%, 19년 31.1%, 20년에는 42%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전자담배는 월 2억 개비 판매가 예상되는 18년 하반기부터 손익분기점 돌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19년 중반에는 일반 담배 수준, 그리고 20년에는 일반 담배보다 마진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는 리포트였습니다. 전자담배 판매 단가는 일반 담배보다 340원 높고요. 갑당 제조 원가는 생산 설비 안정화와 생산 수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19년부터는 일반 담배보다 낮아진다고 짚어줬습니다. 또한 KT엔진은 18년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면서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핏의 판매 본격화, 그리고 수원 부지 개발 시작, 수출 회복까지 예상되면서 하반기에는 저점 매수 시기로 판단된다는 조언까지 이어가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담배 수출과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주가 기여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KT엔진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KT엔진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엔진 현재 전일 대비 0.5% 상승한 10만 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KT엔진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삼성증권이 제시한 컴투스 종목 리포트입니다. 신작 기대감 상승 중이라는 제목인데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만한 컴투스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 전 분기 대비 14% 감소한 1,14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0.1% 하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머너즈워가 지난 연말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집행하여 이번 분기에 의도적으로 아이템 판매 속도를 조절하면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미국 법인의 연결 제외 효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3%, 전 분기 대비 14.4% 감소한 394억 원을 기록하여 컨센서스를 18.5% 하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 서머너즈원은 연 2회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라이프 사이클을 장기화시키는 중입니다. 1분기 매출은 비수기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6월 대규모 업데이트 출시 4주년 기념 프로모션이 예정돼 있어 매출 반동이 예상된다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 예정인 서머너즈워 월드 챔피언십은 서머너즈워를 e스포츠 종목으로 육성시켜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 장기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 컴투스의 2018 투자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머너즈워의 뒤를 이을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은 2분기 글로벌 CBT를 거쳐서 예정대로 올해 여름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서머너즈워의 검증된 게임성에 스카이랜더스의 유명 IP가 접목된 만큼 게임의 흥행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스카이랜더스가 서머너즈워의 기존 유저풀과 스카이랜더스의 인지도 따라서 유입될 신규 유저층 기반으로 3분기부터 일평균 4억 원 수준의 글로벌 매출 추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머너즈워의 매출이 대규모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으로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대작인 스카이랜더스의 출시가 7, 8월로 임박함에 따라 컴투스의 주가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상승 구간에 돌입했다고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신작들의 매출 추정과 적용 밸류에이션 상향까지 반영해 봤을 때 컴투스의 기존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5% 상향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1분기에 다소 아쉬운 실적 거뒀지만 신작의 출시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 컴투스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컴투스의 현재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현재 전일 대비 3% 가까이 하락한 17만 2,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의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메가스터디 교육 종목입니다. 놀라운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라는 제목입니다. 1분기에 호실적 거뒀던 메가스터디 교육인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은 838억 원, 영업이익은 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인 26억 원을 상회하는 호실적인데요. 수익성이 높은 고등 온라인 부문 메가패스 고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고등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4% 성장한 6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1분기, 4분기는 비수기인데요. 수능 종료 후 새학기 시작 전까지 오프라인 강좌들이 휴강하기 때문입니다. 17년 1분기는 64억 원으로 적자였습니다. 올해는 메가패스 효과로 1분기에만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16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1분기 말 기준 선수 수익은 651억 원입니다. 17년 말 437억 원 대비 3개월 만에 49% 증가했습니다. 80% 이상이 올해 11월까지 확정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온라인 메가패스 결제액으로 추정되는데요. 4월, 5월도 고등 온라인 부문 결제액이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메가패스 고성장 효과가 반영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메가스터디 교육의 올해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매출액 3,88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01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는 오프라인 학원과 일반 성인 학원도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합니다. 분기별로도 가파른 실적 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와 3분기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40%, 52% 증가한 146억 원과 253억 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목표 주가는 실적 추정 시에 변경을 반영해서 8.2% 상향 조정됐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온라인 부문이 견인하고 있는 영업이익의 고성장,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도 투자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산 가치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또한 최근 주가 급등세도 실적 추정치 상향으로 18년 예상 실적 기준 PE가 다시 7.8배로 낮아졌는데요. 교육부의 정시 비중의 확대 기조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주가 리레이팅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앞으로 고성장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좋은 실적까지 거둘 수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만 6,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의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인터파크입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은 인터파크가 1, 4분기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모두 내렸습니다. 인터파크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파크 현재 1.49%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7,9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1, 4분기 매출액 1,262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 25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투어사업부는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를 항공권 할인에 사용하면서 영업이익이 11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실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2, 4분기에도 6월 지방선거와 러시아 월드컵 때문에 해외여행 사업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는 평창올림픽 티켓 판매 실적이 반영됐지만 공연 실적이 정산일에서 실제 공연일로 달라져 이연 인식분이 사라지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전 사업부가 실적 개선 가능성이 낮아 당분간은 부진한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회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롯데쇼핑에 대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했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롯데쇼핑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쇼핑 현재 0.42%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23만 8,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1분기 순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줄어든 4조 3,466억 원, 영업이익은 6.6% 늘어난 1,649억 원을 기록했다며
국내 백화점의 수익성이 개선된 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1분기 국내 롯데백화점 영업이익은 1,6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9.1% 성장했습니다. 기존점 심장률이 1.2%를 기록했고 광고 판촉비를 줄여 판관비를 173억 원 아꼈기 때문인데요. 비용 효율화를 지속해 올해 최소 6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할인점의 실적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1분기 국내 할인점 영업이익은 25.7% 줄어든 60억 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치인 500억 원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외 법인에서 받는 로열티를 감안하면 1분기 실적은 실제로 더욱 부진했고 하반기 진행하는 점포 구조조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은 현대백화점에 대해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높였습니다. 목표 주가 13만 2천 원은 유지했는데요. 이어서 현대백화점 현대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연구원은 현대백화점의 1분기 연결 기준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든 1조 4,324억 원, 매출액은 8.7% 감소한 4,519억 원, 영업이익은 25.9% 하락한 1,028억 원을 기록했다면서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부가세 환급 407억 원의 영향으로 기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부가세 환급 영향을 제외하면 총 매출액은 1.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적은 2분기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며 2분기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영업이익은 7%씩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매출액이 3월부터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신규 점포가 안정화돼 실적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올해는 신규 출점이 없어 외형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점 성장률을 회복해 실적을 개선할 것이라며 최근 3년 동안 개점한 점포들의 영업을 정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대신증권은 5월과 6월 반도체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1,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는데요. SK하이닉스 이 시각 시세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1.05%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85,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반도체 대형주의 최선 호주로 삼성전자를 유지하지만 5월과 6월에는 SK하이닉스를 상대적으로 선호한다면서 2분기 디램 출하 증가분이 전분기 대비 10% 이상으로 삼성전자 대비 높고 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레벨업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경우 액면 분할 이후 투자자들의 예상을 상회하는 새로운 주주이익 환원 정책을 발표하기 어려운 가운데 조속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대외적 변수의 영향이 완화돼야 주가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경산업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5.83%라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990원 올랐고요. 현재가는 1,63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광소재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3,5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현대상사입니다. 현대상사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7,900원 오른 34,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현재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4.64% 하락한 11,0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7,500원 하락한 36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휠라코리아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1,100원 하락한 25,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미셀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4.07%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18,8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티플렉스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6.95%로 빨간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900원 오른 4,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루미마이크로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3.71%라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전일 대비 505원 상승했습니다. 현재가는 2,63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호전기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750원 오른 2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센바이오텍 현재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11.36%로 파란불 켜주면서 현재가 11,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P&L 종목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9.43%의 하락률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125원입니다. 이어서 코스에스 하락 반전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470원 하락한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KTB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는 이번 주 코스피 전망과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이슈들, 그리고 업종별 투자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줬습니다. 어떤 전망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차주에도 국내 증시는 중립 수준의 흐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4월 수출입 호조, 미국 물가지표 안정화 등 글로벌 펀더멘탈의 양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금리와 달러의 동반 상승 현상이 촉발된 6월 신흥국 위기설은 국내 증시의 외국인이 매도 공세에 주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여타 신흥국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 구간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국 내 통화 가치가 폭락한 아르헨티나는 20%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주요 자금 유출 요인이었습니다. 반면 국내 CDS 프리미엄은 신흥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추천업종은 삼성전자, 금호석유, LS산전, CJENM, 포스코, 하나은행, 후성을 선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앞으로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국내 증시의 유동성 모멘텀이 약화된 점, 그리고 금리와 달러의 동반 상승이 신흥국 증시의 부담 요인인 점 감안해주라고 짚어줬습니다. 고멀티플 대비 저멀티플 업종군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망입니다. 업종별로는 2분기에도 수출과 이익 모멘텀이 유효한 IT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국내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는 17년도 높은 기고 효과에도 4월 수출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IT 업종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월 저점을 다진 뒤 다시 반등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주 5% 상승한 점 고려했을 때 미국 반도체 업종과의 갭 메우기가 진행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짚어줬습니다. 그 외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인 은행은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이익 모멘텀 또한 유효한 상황입니다. 한편 제약과 바이오 업종은 보수적 대응 시점입니다. 지난 2015년 바이오 업종의 버블 논란 당시와 달리 해당 업종의 재무 여건이 개선된 점 감안했을 때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남북 경협업종은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업종 내 차익 실현 매물 급증에 유의할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를 넘어서 그 이상을 바라고 있는 중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는데요. 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당시와 동일하게 핵연료 전면 후면 제거, 그리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투매 양상 또한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신용융자 거래 잔액 중 남북 경협 관련 테마 업종이 상위 거래 잔액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는 한 달간 신용융자 잔액이 342억 원이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잔액 증가 규모를 보였습니다.
네, 한편 이번 주 코스피는 2,440에서 2,520포인트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2분기의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 유효한 IT가 상대적으로 매력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